신강현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신광현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주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은 그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여러와 같은 그 참여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세션들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3일간 소화를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정록보라라고 하는 의제는 사실은 막스 코르넬레가 처음 이 의제를 전체 세션 속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의제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고정갑 선생님이 공동대표를 또 맡으시면서 참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글을 써봤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정록보라 연대라는 그 논의 자체가 2009년,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이제 문화과학 진보평론 그 밖에 다른 여러 세미나에서 이제 제기가 돼서 그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이제 진적이 됐습니다만 최근 이제 1년 사이에 또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논의가 좀 다시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하는데,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한 몇 가지 전제를 한번 좀 검토해보자라는 건데, 그 전제 검토가 13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그 이코노미와 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용어와 용어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둘 다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했을 때 중간 맥락 좀 보시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어쨌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홀로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역사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공기를 마시고 세 끼를 먹고 그리고 배설을 하고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이 다시 식물이 자라나서 우리가 그걸 먹는 이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순환 과정의 역사. 따라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말하자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마르크스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르크스의 그런 관점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었죠. 그걸 이제 마르크스가 다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입증해준 그런 그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 생태, 상품 경제, 가정의 살림살이, 정치 경제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서로 똑같이 반대로 이름을 같이 반대로 불러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서 불러도 마찬가지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무관하게 일단 하나의 그 순환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태적 흐름과 경제적 흐름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적보라의 문제 설정 관계를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차원에만 관심을 갖고 보라는 생산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가사노동, 출산, 양육노동으로부터 해방,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내적 순환이 이루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걸 이제 중간에 좀 기술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실질적 포섭의 복잡한 순환고리를 하나의 통합회로로 그려볼 수 있겠다. 136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4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자연경제라는 층위, 두 번째는 상품경제라는 층위, 세 번째는 가정경제, 네 번째는 정치경제. 이 4개 층위를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자연경제,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가 자본주의의 사적 상품경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쨌든 그 MCM 공식이라고 하는 공식 속에 포섭되지 않았죠. 그것이 없이 말하자면 그 신진대사의 과정이 가정경제와 맞물려서 자연경제와 가정경제가 맞물려 있던 이런 상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대 국가의 성장과 함께 정치경제라는 것과 맞물리던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본주의 상품경제 차원이 이제 끼어든 것이죠. 이랬을 때 이 회로 MCM-운동이 가운데 있는 이 운동이 이제 다른 그 회로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쓴 논문들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다이아그램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뭐 아주 과학적이고 엄밀한 다이아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여러 그 터져 있는 문제군들의 관계를 시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일종의 공시적인 어떤 그 발견적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이 그 각각의 독자성을, 그 위치에 있어서 각각의 독자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어쨌거나 MCM 운동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현재,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놨을 때 이제 그러면 이게 각각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상호 비판 또는 대립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이런 말하자면 이 거대한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이 회로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연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현재 지구상에서 이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이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137페이지 이제 거기 간략하게 두 번째 문단에서 뭐냐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수탈 구조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라고 하는 자본론에서 이제 그 출발된 이것들을 발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지만 대안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아까 좀 전에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 대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취급한 것은 투쟁이다. 자본주의의 투쟁이다라는 것이 다 1차적인 그리고 사회재산의 극복 페이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반대로 이 회로를 바꿔놨을 때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가 균열이 났고 그 균열이 결국 지구와 인간 전체를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걸 극복한 대한사회의 그 대안적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르크스가 부분적으로 제기했던 것 이상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묘과 보라의 전략은 주로 현재 자본주의가 이렇게 다 자연을 망치고 인간 주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주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이제 집약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 되는 것인가? 또 마주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판과 창조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사고하는 한 어떤 것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는 뭐 작은 일에서도 작은 일을 한 집을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고치고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런 왕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국 자본주의 비판과 대한사회를 이용해 변증법적 관계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결국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32절에서 다룬 것인데 이럴 때 이제 변증법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양자가 이제 뭐 서로 왕복 운동을 하고 협력도 하고 투쟁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싸우고 언제 투쟁할 거냐, 언제 협력할 거냐 이런 문제가 당장 제기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늘 상당히 많은 혼란이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140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변증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어떤 차원을 구별해보면 이렇게 네 개의 이제 항목을 가진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에는 이제 적대의 측면이 있죠. 투쟁,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이라고 했을 때 대립물의 통일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상보적이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대립물의 적대적 투쟁이란 대립물의 적대적 모순의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차원과 이제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사회적 공간이 있고 생태적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간은 어쨌든 그 안에 구조적 모순이 있고 적대가 작동하고 있죠. 그러나
사회적 공간이 아닌 동일한 이제 건물 안에서도 그러니까 동일한 지구 안에 사회적 공간이 아닌 다른 생태적 공간이 있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소속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출산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자연과 신진대사를 이루고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4개의 항목을 놓고 보면 기존에는 조합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사회적 공간에서는 적대적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생태적 공간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A와 D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헤겔이 변증법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교한 사람이지만 헤겔은 예를 들면 사회적 공간 내의 적대적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보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를 들면 이 헤겔의 이런 논의를 예를 들면 사회적 다윈주의와 경쟁, 적자생존의 지와 연결시키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현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A와 D, C의 조합이 있고 B와 D의 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간 내에서 적대를 강조하면서 생태적 공간 내에서도 적대를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B와 D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적대라고 하는 대립물의 적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고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생태적이고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다 좋아요. 좋은 게 좋은데 문제는 사회적 공간 내에서의 적대를 도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인해서 생태적 공간이 남아나지도 않게 계속 잘려져 나가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정록보라 조합이 제대로 맞물려지려면 A와 D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은 제가 3절에서는 이제 적과 녹은 어떤 쟁점을 갖고 있는가 그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주로 그 폴 버킷의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에콜로지컬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에서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어떻게 기존의 생태 경제학하고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그 내용들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148페이지에서는 최근에 이런 것들에 관한 국내 논쟁들이 좀 간단히 있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마르크스가 과연 마르크스가 생태주의적이었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확실하게 생태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생태주의의 원적은 원조지 그렇지 않다. 반생태주의인 게 절대로 아니다. 그건 오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적인 생태경제학도 마르크스의 사상으로부터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이후의 여러 논의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최근에 있는 다양한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생태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 마르크스는 일정한 그 기여를 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대안적 실천 그리고 새로운 연구들은 당연히 현재 생태학계에서의 발전된 연구로부터 보완되어야 된다. 따라서 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149페이지의 그림은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개체 인간을 놓고 봤을 때 개체 생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체군 생태학이 아니라 개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1번 그림에서 이제 이게 회로들입니다. 소화,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개체죠. 개체 인간 존재인데 소화 기능, 감각 기능, 그리고 이제 욕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한쪽으로는 다중지능의 작동, 우리가 안에 있고는 감성적, 지성적, 오성적, 상상력 등등의 이런 걸 이제 멀티 인텔리전스라고 부른다면 이것들의 작동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을 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를 구성해 사회적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적 실천을 하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하나의 생산체계와 상징체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자원들을 공급받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돼서 자연을 컨트롤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회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회로들을 말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이 회로를 읽는 방식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물학적 신진대사라는 차원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149페이지에 그걸 설명해놨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인간과 자연의 사회경제적 신진대사가 있습니다.
그 회로가 또 겹쳐져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문화적 신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 한 번에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이것들이 회로가 점점 복잡해져 왔는데 151페이지부터 이후의 얘기는 뭐냐면 마르크스에 와서 비로소 이 세 가지 회로의 포개 넣기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정하게 마르크스가 이런 틀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가 포개 넣기죠. 말하자면 프랙탈한 자기 대명임과 자기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의미가 마르크스 사후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말하자면 그게 세 가지 회로가 다 분리되는 이런 이제 경로를 갖고 왔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 복잡계과학이나 시스템 생태학이나 다양한 그 연구, 인지과학이나 이런 연구들은 점점 이게 결합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마르크스가 그 154페이지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 복잡계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과학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기대된다. 뭐 이런 거창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9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68 이후에 많은 자연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리처드 레빈스 같은 사람들의 이제 연구들이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죠. 이런 연구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 사상에 내재해 있는 그런 복잡계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부활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록연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보라 연대의 쟁점인데 이건 에코페미니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기서 요지는 이제 에코페미니즘이 한때 루이스 이르가라이가 이제 여성의 본질, 남성과 구별되는 특수성 이 부분들을 강조했을 때 80년대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비난을 많이 받았죠.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본질주의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르가라이의 논지에 매우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무리 인류가 똑같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어쨌든 생리학적 회로가 다릅니다. 이 생리학적 회로는 물질적 실천, 사회적 실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걸 부정한다면 이 생리학적 회로의 차이를 부정한다면 생태학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정록보라의 기초 자체가 다 허물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에코페미니즘의 논지들을 말하자면 더 수용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는 적보라 연대 쟁점인데 이 부분은 아까 조 선생이 이제 그 질문했던 것들의 유사한 관점에서 그러나 좀 더 좀 대담하게 한번 제가 대신 그 인지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고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 대한 그 토론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들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 할 수 없이 다시 글을 쓰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범주화를 좀 재구성을 해보자.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군사 제국주의 이쪽 부분은 제가 손을 못했고 단지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어쨌든 정록보라 패러다임이 되려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결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여기 그 과정, 이 결합 과정을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는 이렇게 결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사유전체론의 기본적인 틀은 토대와 상부구조고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니까 이 개념을 이제 또 생산력에는 단지 노동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수단이 아니라 자연과 생산수단 그리고 노동력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자본이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고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인데 그 소유관계에 의해서 계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계급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관계의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고 선생이 정리해준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부구조의 핵심은 국가장치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RSA와 ISA를 포함해서 국가장치라고 한다면
고정갑표 선생님이 했던 중요한 이 제기 중에 하나는 상품 생산, 인간 생산, 성적 생산, 성적 쾌락 생산의 구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들을 그대로 살려서 결합을 해보면 일단 이런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이제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려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제가 여기다 1, 2, 3차, 4차 순환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현대 자본주의의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신체의 성형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매우 중요한 21세기의 그 주체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드러났고, 또 특히 여성 주체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이제 문제인데, 이게 자본이 이제 대규모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169페이지에는 이제 이렇게 본다면 내용과 형식이라는 축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임시로 나눠놓고 본다면 자본주의에는 이제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부장제, 교환가치, 임금노동, 그리고 자연생태계 수탈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대한사회로 이제 전환시킬 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이 대안적 가치라고 하는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 추구해야죠. 생태주의가. 그리고 여성해방,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해방을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밑에 있는 자본이 모든 걸 끌어잡고 있는 국가장치와 그 다음에 계급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틀을 어쨌든 간에 부시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뭐 희망버스나 최근에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많은 운동들이 아무리 벌어져도 그 운동들은 어쨌든 이 핵심적인 지배체제, 권력, 핵심적인 폭력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경찰력과 그리고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계속 운동들의 이제 공회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말하자면 정도권화 연대가 대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재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173페이지에 보면 푸에르바 태제 10번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면, 이제 낡은 형태의 유물론의 입지점,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싸우던 낡은 형태의 유물론의 입지점이 시민사회라면, 새로운 유물론의 입지점은 연합한 인류의 사회라고 했던 정록보라 연대가 이제 바로 그런 연합한 인류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집안을 열어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